아미노산 화학적 합성법 스트레커 합성.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과정에는 생화학적 합성, 화학적 합성, 미생물 발효, 단백질 분해 등이 있습니다. 생화학적 합성은 생명체의 체내에서 포도당 및 과당을 이용하여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것이며, 모든 아미노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아미노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체에서 합성 가능한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합성은 말 그대로 인간에 의해 전혀 다른 성분들을 화학 반응시켜 합성 아미노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생물 발효는 포도당이나 과당 혹은 당미를 탄소원으로 사용하여 특정 아미노산을 과잉 생산하는 유전자 조작이나 돌연변이 육종 박테리아, 예를 들면 코리네박터 글루타미쿰을 발효시켜 아미노산을 추출합니다. 단백질 분해는 콩이나 옥수수, 단백질, 머리카락, 동물의 깃털 등을 산이나 효소, 특히 단백질 분해 효소로 가수 분해하여 특정 아미노산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천연 혹은 합성 아미노산을 화학적 합성, 미생물 발효, 단백질 분해 등의 방식을 통해 생산합니다. 이 중에서 미생물 발효를 통한 아미노산 합성이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조미료, 성분인 MSGL, 글루탐산나트륨이나 사료 첨가제로 쓰이는 엘라이신 등 시장 규모가 큰 대부분의 아미노산이 발효 공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발효 공정의 장점은 미생물이 생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A형 아미노산만을 100% 선택하여 합성해냅니다. 반면 화학적 합성은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A형과 활성이 없는 D형이 반반씩 섞인 라셈이 혼합물이 만들어지므로 이를 L형으로만 분리하는데 공정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반반씩 섞인 DL형 형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화학적 합성을 통한 아미노산 합성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스트레커 합성을 다룹니다. 유기화학에서 아미노산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커 합성, 가브리엘 말론산 에스테르 합성법, 알파 할로젠화 카복실산의 아미노화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트레커 합성은 독일의 화학자 아돌프 스트레커에 의해 185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아미노산 합성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스트레커는 거울상 이성질체 D형과 L형이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라셈이 혼합물인 디엘-알라닌을 합성했습니다. 현재에는 스트레커 합성이 시아너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사용하므로 다른 다양한 아미노산 화학적 합성법들이 개발 및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미노산 중 유일하게 중심탄소가 대칭 구조여서 L형과 D형의 구분이 없는 글리신의 경우 여전히 스트레커 합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의 과정은 스트레커 합성의 간단한 과정입니다. 스트레커 합성은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의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중간체인 이민을 만들고 이어서 여기에 시아나수소를 친액성 첨가시켜 알파 아미노니트릴을 생성시킵니다. 이어서 이것을 염산과 물로 가수 분해하여 원하는 알파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아미노산 화학적 합성법인 스트레커 합성은 반응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유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핵심 반응 메커니즘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이민 산성 환경에서는 이민륨 이온 형성 반응이 있습니다.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탄소질소 이중 결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친액성 첨가 반응이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시아너이온이 친액체로 작용하여 친전자체인 이민의 탄소를 공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셋째, 니트릴의 가수 분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단계에서 시향기가 물과 산을 만나 카르복시기로 전환됨으로써
물인 니트릴에 대한 친핵성 첨가 반응과 상과 염기 반응이 있습니다. 즉, 스트레커 합성은 단 하나의 과정만으로 유기화학, 장용기 변환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좋은 모델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커 합성은 독성 가스인 시아너수소를 사용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가 매우 싸고 공정이 3단계로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과정은 스트레커 합성의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1번 과정은 중성 상태의 알데하이드 카르보닐 탄소에 대한 암모니아의 친핵성 공격이 이어지고 이때 형성된 삼연체 중간체 내에서 양성자 교환이 일어납니다. 2번 과정은 후속적인 추가 양성자 교환을 통해 수상기가 양성자화된 후 물이 제거되면서 강력한 친핵성 공격 대상인 양이온성 이민륨 이온 중간체가 형성됩니다. 3번 과정은 친핵체인 시안화이온은 이민륨의 탄소를 공격하여 아미노니트릴을 생성합니다. 4번 과정은 아미노니트릴의 질소가 양성자화되어 반응성이 커지면 물이 니트릴 탄소를 친핵성 공격합니다. 양성자 교환을 통해 탄소와 질소 이중 결합을 가진 이민산 중간체가 됩니다. 물이 한 번 더 카르보닐 성격의 탄소를 공격하여 하나의 탄소의 삼연체 중간체를 형성합니다. 이때 니트릴에서 유래한 질소가 양성자화되어 이것이 좋은 이탈기가 되어 암모니아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상기 중 하나가 카르보닐기를 복원하고 양성자를 이루면서 최종적으로 알파 아미노산이 생성됩니다. 스트레커 합성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 어떤 아미노산이 만들어질지를 결정하는 핵심 성분은 출발 물질로 사용하는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의 종류입니다. 암모니아는 중심 탄소에 결합할 아미노기를 제공합니다. 시아너수소는 니트릴기 형태로 반응에 들어와 추후 가수분해를 통해 카르복시기로 변환됩니다. 즉, 암모니아와 시아너수소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라는 아미노산의 기본 형태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종류 중에서 특정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 분자들은 곁사슬 장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최종 아미노산의 곁사슬 자리에 위치하게 되므로 다양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반응물로 어떤 알기를 가진 알데하이드나 케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성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다만 스트레커 합성은 화학적 합성이므로 L형과 D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광학이성질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광학 분할 공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효소 분할법, 키랄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법, 화학적 유도체화 및 재결정법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효소 분할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효소 분할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셈이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를 아세틸화하여 N아세틸 아미노산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아실라아제 효소를 처리하면 이 효소는 입체 특이성이 있어서 오직 L형의 아세틸기만 선택적으로 가수분해하여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반응 용액에는 아세틸기가 제거된 원래의 L아미노산과 아세틸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N아세틸D 아미노산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 둘은 전하 및 극성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 크게 다르므로 추출이나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